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은행에 가서 ATM 기계 앞에서 한참을 헤매고 계시는 분, 스마트폰으로 전화는 받을 수 있지만 문자 보내기가 어려워서 자녀에게 매번 물어보시는 분, 또는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건강, 정보를 그대로 믿고 따라했다가 오히려 건강을 해치신 분,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필수 지혜와 직결됩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시니어 교육과 상담 분야에서 일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한 가지 확실하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모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젊었을 때의 상식으로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대가 변한 것이지 여러분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7가지 필수 지혜는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앞으로 10년, 20년을 더 당당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한 생존 도구입니다. 이 지혜들을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올바른 디지털 기기 사용법을 아시면 멀리 있는 손주들과 매일 화상 통화를 할 수 있습니다. 기초 금융 상식이 있으시면 사기를 당하지 않고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건강 정보를 제대로 구별할 줄 아시면 가짜 치료법에 속아 건강을 해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더 많은 시니어 분들께 이런 유익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누어 주세요. 우리는 모두 배우는 과정에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7가지 필수 지혜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필수 지혜는 바로 디지털 기기 활용법입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서 그런 건 못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제가 아는 75세 박영희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 할머니는 처음에 스마트폰이 너무 어려워서 자녀들에게 전화를 걸 때도 번호를 외워서 눌러야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시기에 손주들을 만날 수 없게 되자 화상통화를 배우기로 결심하셨죠. 처음 한 달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뭐가 나오고 저 버튼을 누르면 뭐가 나와. 라며 메모장에 하나하나 적어가면서 연습하셨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목표가 분명했거든요. 사랑하는 손주들을 보고 싶다는 간절함이 있었으니까요. 그 결과 지금은 어떻게 되셨을까요? 매일 아침 손주들과 화상 통화를 하시고 사진을 찍어서 가족 단톡방에 올리시고 심지어 유튜브로 요리 레시피도 찾아보십니다. 내가 이런 걸 할 줄 알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어. 라고 말씀하시면서요. 여러분, 디지털 기기는 마법이 아닙니다. 단지 도구일 뿐입니다.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우는 것과 같아요. 처음에는 넘어지고 무릎도 까지지만 한번 배워놓으면 평생 갑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스마트폰에서 전화번호를 저장하는 방법, 문자 보내는 방법, 사진 찍는 방법. 이 3가지만 완전히 익히셔도 생활이 훨씬 편해집니다. 그 다음 단계는 인터넷 검색입니다. 궁금한 것이 있을 때 네이버나 구글에서 검색해보는 방법을 배우세요. 날씨, 버스 시간표, 병원 진료 시간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언제든 찾을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도 꼭 배우세요. 요즘은 자녀들, 친구들과의 소통이 대부분 카카오톡으로 이루어집니다. 메시지 보내기,
사진 공유하기, 단체 채팅방 사용하기 등을 익히시면 인간관계가 훨씬 풍성해집니다. 디지털 기기 활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된 시대입니다. 병원 예약도 인터넷으로 하고 은행 업무도 모바일로 처리하는 시대니까요. 지금 시작하세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두 번째 필수 지혜는 기초 금융 상식입니다. 돈 이야기를 하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다만 모르고 있으면 큰 손해를 보게 되죠. 72세 김철수 할아버지의 실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할아버지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오시면서 제법 목돈을 모으셨어요. 그런데 은행에서 어르신께 좋은 상품이 있다며 복잡한 금융 상품을 권했습니다. 원금은 보장되고 수익률도 좋다는 말에 혹해서 3천만 원을 투자하셨죠.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1년 후 원금의 절반도 건지지 못했습니다. 알고 보니 고위험 펀드 상품이었던 거예요. 은행 직원은 위험성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김할아버지는 내가 공부를 좀 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라며 후회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남의 일이 아닙니다. 시니어를 노린 금융 사기는 점점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서워할 필요는 없어요. 기본적인 원칙들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또한 간단한 이자, 계산법도 알아두세요. 연이율 3%라면 100만 원을 1년 맡기면 3만 원의 이자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계산만 할 수 있어도 금융 상품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카드 사용 시에도 주의하세요. 현금 서비스나 카드로는 이자율이 매우 높습니다. 웬만하면 사용하지 마시고 꼭 써야 한다면 빨리 갚으세요. 마지막으로 정부에서 운영하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나 전화상담 1331을 활용하세요. 의심스러운 금융 상품이 있으면 언제든 문의할 수 있습니다. 기초 금융 상식은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방패입니다. 조금만 관심을 갖고 공부하시면 사기꾼들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필수 지혜는 유튜브와 SNS에서 나오는 정보를 제대로 판별하는 능력입니다. 요즘은 텔레비전보다 유튜브를 더 많이 보시는 분들이 늘고 있는데 문제는 잘못된 정보도 함께 많다는 것입니다. 68세 이순자 할머니의 경험담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할머니는 유튜브에서 이것만 먹으면 혈압이 뚝뚝 떨어진다는 영상을 보고 믿으셨어요. 그래서 혈압약을 끊고 그 영상에서 말하는 특정 차만 마셨습니다. 한 달 후 어떻게 되었을까요? 혈압이 오히려 더 올라가서 응급실에 실려가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왜 약을 끊으셨냐고 물었고 그때서야 이 할머니는 유튜브 정보를 맹신한 것을 후회하셨어요. 여러분, 유튜브나 SNS에는 정말 좋은 정보도 많습니다. 하지만 돈을 벌기 위해 거짓 정보를 퍼뜨리는 사람들도 많아요. 특히 건강, 돈, 가족관계 등 시니어 분들이 관심 많은 주제일수록 가짜 정보가 넘쳐납니다. 특히 건강 정보에 대해서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유튜브에서 본 정보 때문에 병원 치료를 중단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건강식품을 먹으면 안 됩니다. 참고만 하고 실제 적용은 의사와 상의한 후에 하세요. 기억하세요.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너무 좋아 보이는 정보일수록 한 번 더 의심해 보세요.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이 여러분을 지킬 것입니다. 네 번째 필수 지혜는 올바른 건강 정보를 구별하는 능력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건강에 관심이 많아지는데
그만큼 잘못된 건강정보에 속기도 쉽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70세 박성호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당뇨병을 앓고 계셨는데 어느 날 지인에게서 이 약초를 우린 물을 마시면 당뇨가 완전히 낫는다. 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지인은 내 친구도 이걸로 완치됐다. 며 확신에 차서 말했어요. 박 할아버지는 반신반의하면서도 그 약초를 구해서 우린 물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몇 주 후 몸이 이상해지더니 의식을 잃고 쓰러지셨어요. 병원에 실려가 보니 혈당이 위험할 정도로 높아져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약초에는 혈당을 더 올리는 성분이 들어 있었던 거예요. 지인이 말한 완치된 친구도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이야기였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내가 욕심을 부려서 이런 일이 생겼다. 며 후회하셨어요. 건강에 대한 잘못된 정보는 생명과 직결됩니다. 그래서 더욱 신중해야 해요. 가장 좋은 것은 주치의와의 상담입니다. 여러분의 건강 상태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담당 의사입니다. 인터넷이나 방송에서 본 건강 정보가 있다면 의사에게 물어보고 적용 여부를 결정하세요. 또한 예방이 치료보다 낫다는 말을 기억하세요.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수면, 정기 검진 같은 기본적인 건강 수칙이 어떤 특별한 치료법보다 효과적입니다. 마지막으로 건강에 이상이 생기면 미루지 말고 병원에 가세요. 나이 들면 아픈 게 당연하다며 참다가 더 큰 병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기 발견, 조기 치료가 가장 좋은 건강관리법입니다. 5번째 필수 지혜는 재산, 관리와 상속 준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주제를 어려워하시거나 미루시는데 실제로는 가족의 행복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74세 최영수 할아버지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 할아버지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오시면서 아파트 한 채와 제법 목돈을 모으셨어요. 자녀들에게 내가 죽으면 알아서 나눠 가져라. 라고만 말씀하시고 별다른 준비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후 어떻게 되었을까요? 두 아들과 딸이 유산 분할로 심하게 다투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나한테 더 많이 주려고 했다. 내가 더 많이 모셨으니 더 받아야 한다. 라는 식으로 말이죠. 결국 법정 소송까지 가게 되었고 화목했던 가족이 완전히 갈라져 버렸습니다. 반대로 68세 김순례 할머니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분은 건강할 때 미리 자녀들을 불러서 솔직하게 이야기하셨어요. 내가 가진 재산이 이만큼이고 이렇게 나누어 주려고 한다. 너희들 의견은 어떠냐? 처음에는 자녀들이 엄마, 그런 이야기 왜 해요? 아직 건강하신데? 라며 부담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미리 정해 놓으면 나중에 너희들끼리 싸우지 않을 것 아니냐? 고 설득하셨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녀들이 서로 양보하며 합리적으로 분할 방안을 정했고 유언장도 작성했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마음이 편하다고 하시며 나머지 인생을 훨씬 평안하게 보내고 계십니다. 재산 관리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재산 관리 능력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신뢰할 만한 가족에게 재산 관리를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한 사람에게만 맡기지 말고 두세 명이 서로 견제할 수 있도록 하세요. 그래야 혹시 모를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재산 관리와 상속 준비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할 때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그것이 가족에 대한 마지막 배려이자 자신의 평안을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6번째 필수 지혜는 관계, 유지와 소통 능력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욱 소중해지는데 동시에 관계 맺기도 더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올바른 소통 방법을 안다면 더 풍부하고 의미 있는 인간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69세 정미숙 할머니 이야기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정 할머니는 성격이 급하시고 자기 의견이 강한 분이셨어요. 자녀들이나 며느리와 대화할 때도 내가 살아본 게 더 많으니까 내 말이 맞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죠. 처음에는 가족들이 할머니 말씀이 맞아요라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대화를 피하게 되었습니다. 명절에도 빨리 인사만 하고 가버리고 평소에도 안부 전화가 뜸해졌어요. 정 할머니는 요즘 젊은 것들은 예의가 없다며 서운해하셨지만 정작 본인의 소통 방식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셨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큰 며느리와 크게 다투게 되었습니다. 손주 교육 문제 때문이었는데 내가 애를 키워봤으니까 내가 더 잘 안다고 하시니까 며느리가 할머니는 옛날 방식만 고집하신다며 화를 냈어요. 그 후로 아예 왕래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정 할머니는 그때서야 깨달으셨어요. 내가 경험이 많은 것은 맞지만 그것을 강요하면 안 되는구나. 상대방의 입장도 들어봐야 하는구나 라고 말이죠. 반대로 71세 박인영 할아버지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분도 처음에는 자녀들과 소통이 어려우셨어요. 특히 손주들이 하는 말을 이해하기 어려워하셨죠.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셨습니다. 손주가 게임 이야기를 하면 할아버지는 그런 거 몰라. 라고 하지 않고 그게 뭔지 설명해 줄래? 라고 물어보셨어요. 며느리가 육아로 힘들어하면 내 때는 그런 게 없었는데 라고 하지 않고 많이 힘들지. 내가 도울 일이 있으면 말해. 라고 하셨어요. 그 결과 지금은 어떻게 되셨을까요? 손주들이 할아버지를 가장 좋아하고 자녀들도 무슨 일이 있으면 아버지께 먼저 상의합니다. 아버지는 우리 말을 잘 들어주셔서 대화하기 편해요. 라고 말이죠. 두 분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바로 소통 방식입니다. 정 할머니는 자기 경험을 강요했지만 박 할아버지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먼저 들었습니다.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친구들과 멀어지기 쉬운데 꾸준히 연락하고 만나려고 노력하세요. 서로의 안부를 묻고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을 찾아보세요. 새로운 사람들과의 관계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동네 경로당, 복지관, 종교단체, 취미 모임 등에 참여해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보세요.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만나면 자연스럽게 친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로움을 혼자 감당하지 마세요.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우울해지기 쉽습니다. 가족, 친구, 이웃과 꾸준히 소통하세요. 요즘은 전화, 문자, 카카오톡 등 소통 방법도 다양하니까 활용해 보세요. 좋은 관계는 인생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돈보다 사람이 더 소중해지거든요. 지금부터라도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따뜻하게 만들어 보세요. 마지막 7번째 필수 지혜는 정신 건강과 치매 예방입니다. 몸의 건강만큼이나 마음의 건강도 중요한데 특히 시니어에게는 치매 예방이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입니다. 73세 김영우 할아버지의 실제 경험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정년 퇴직 후 집에서만 지내시면서 점점 무기력해지셨어요. 할 일이 없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다. 라는 말을 자주 하셨죠. 가족들이 걱정이 되어서 병원에 모시고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경도인지장애 초기 증상이 보인다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듣고 김할아버지는 크게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내가 치매에 걸리는 건가? 하며 더욱 우울해지셨어요. 하지만 가족들과 의료진의 도움으로 적극적인 치료와 관리를 시작하셨습니다. 먼저 규칙적인 운동을 시작하셨어요. 매일 아침 1시간씩 동네를 산책하고 주 3회는 동네 체육관에서 가벼운 근력 운동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어 하셨지만 점점 몸이 가벼워지고 기분도 좋아지셨어요. 독서와 퍼즐도 시작하셨습니다. 젊었을 때 좋아했던 역사책을 다시 읽고 신문의 가로세로 낱말 맞히기를 매일 풀었어요. 또한 동네 복지관의 인지 프로그램에도 참여하셨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사회 활동을 시작한 것입니다. 동네 경로당에서 바둑을 두고 자원봉사 활동에도 참여하셨어요.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고 웃으면서 지내니까 기분이 훨씬 밝아지셨습니다. 6개월 후 다시 검사를 받았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인지 기능이 오히려 향상되었다는 진단을 받으셨어요. 의사 선생님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관리하시면 치매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지금 김할아버지는 치매가 무서워서 시작한 일들인데 오히려 인생이 더 즐거워졌다. 고 말씀하십니다. 매일 할 일이 있고 만날 사람들이 있으니 하루하루가 의미 있다고 하시네요. 여러분, 치매는 무조건 걸리는 병이 아닙니다. 물론 유전적 요인이나 나이 등 바꿀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생활 습관으로 충분히 예방하고 늦출 수 있어요. 정신 건강 관리도 중요합니다. 우울증은 치매 위험을 2배 이상 높인다고 알려져 있어요. 기분이 계속 우울하거나 의욕이 없거나 잠을 못 자는 증상이 2주 이상 지속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나이 들면 깜빡깜빡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정상적인 노화와 치매는 다릅니다.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기억력이 떨어지거나 성격이 갑자기 변하거나 길을 잃는 일이 자주 생기면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세요. 조기 발견이 중요합니다. 치매도 초기에 발견하면 약물 치료로 진행을 늦출 수 있어요.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관리하세요. 마지막으로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지세요. 나이 들었으니까 어쩔 수 없다가 아니라 아직도 할 수 있는 일이 많다고 생각하세요. 매일 감사한 일 3가지를 찾아보고 작은 목표를 세워서 성취해 보세요. 정신 건강과 치매 예방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한 노력과 관리가 필요해요. 하지만 그 노력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훨씬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늙어서 모르면 바보 되는 7가지 필수 지혜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봤습니다. 디지털 기기 활용법, 기초 금융 상식, 정보 판별력, 건강정보 구별법, 재산 관리와 상속 준비, 관계 유지와 소통 능력, 그리고 정신 건강과 치매 예방까지. 이 모든 것들이 왜 중요할까요? 바로 여러분이 나이가 들어도 당당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지만 여러분도 함께 변화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어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디지털 기기는 여러분을 더 넓은 세상과 연결해주는 도구입니다. 처음에는 어려워도 포기하지 마세요. 한번 배워놓으면 평생 써먹을 수 있습니다. 금융 상식은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방패입니다. 원금 보장에 고수익은 없다는 것, 급하게 결정하라고 재촉하는 상품은 피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유튜브나 SNS의 정보는 참고만 하고 맹신하지 마세요. 여러 채널을 비교해보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는 습관을 기르세요. 건강 정보는 생명과 직결됩니다. 완치, 기적의 치료법 같은 과장된 표현을 조심하고 주치의와 상의한 후에 적용하세요. 재산 관리와 상속 준비는 가족의 평화를 위한 일입니다. 건강할 때 미리 정리하고 가족들과 솔직하게 대화하세요. 좋은 관계는 인생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먼저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감사를 표현하는 습관을 기르세요. 정신 건강과 치매 예방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풍요롭게 만드는 투자입니다. 꾸준한 운동, 독서, 사회활동으로 뇌를 건강하게 유지하세요. 이 모든 지혜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배우려는 자세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배움을 멈추면 안 됩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배우고 변화에 적응해야 해요. 늙어서 배우는 것이 부끄럽지 않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배우려는 사람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여러분의 그런 모습을 보면 존경심을 갖게 될 거예요. 또한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녀들, 친구들,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지혜입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당장 스마트폰에서 전화번호 하나를 저장해 보세요. 내일은 문자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모레는 인터넷 검색을 해보세요. 이렇게 하나씩 해나가다 보면 어느새 디지털 기기가 친숙해질 거예요. 금융 상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통장 정리를 해보세요. 내일은 간단한 이자 계산을 해보세요. 매일 조금씩 공부하다 보면 어느새 금융 사기를 구별할 수 있게 될 거예요. 무엇보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지세요. 나는 늙었으니까 안 돼가 아니라 나는 경험이 많으니까 더 잘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인생 경험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귀중한 자산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것만으로도 이미 훌륭한 시작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더 많은 시니어분들께 유익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도 남겨주세요. 서로의 지혜를 나누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도 시니어분들께 도움이 되는 다양한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관리법, 재테크, 취미생활, 가족관계 등 여러분이 관심 있어 하시는 모든 주제를 다룰 예정입니다. 여러분,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얼마나 젊은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느냐입니다. 오늘 배운 7가지 지혜를 하나씩 실천해 나가면서 더욱 당당하고 행복한 시니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